일단은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산맥으로 다시 올라왔죠. 경치가 제가 내려오던 똑같은 길이 아니어갖고 이쪽 라인에서 보기에는 또 새롭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멋있는 경치 보면서 달리는 거는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제가 DSLR을 좀 좋은 카메라를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메일 주소도 안 받았어요. 그냥 찍어달라고 하는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비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감기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지나면서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해가 쨍쨍하거든요. 이제 이날은 헬멧 안에서 열이 이렇게 찼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열이 엄청 오른 거죠. 그래서 제가 기절을 합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이렇게 쭉 가다가 조금 이거 쉬었다 가야겠는데 하는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달리고 있다가 기절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슬립을 했죠. 대박 슬립을 했죠. 그래서 완전히 도로 이탈해가지고 쫙 굴러 나가 떨어지는데 제가 4개월 여행하는 동안 가장 큰 사고였고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떼굴떼굴 굴러서 이렇게 엎어졌다가 저는 사실은 뭐 기절했다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하고 슬립하고 구르고 엎어졌다가 아이고 하고 바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어나니까 제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있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가. 그 중에 어린 친구가 청년 하나가 영어를 조금 하는 친구였는데 저한테 너 여기 한 30분은 누워있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 온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지만 사실 그때는 깜짝 놀랄 겨를도 없었고 큰일 났네. 그럼 다음 마을까지 빨리 이동을 해야겠다. 이제 카사블랑카고 뭐고 다 계획에 취소고 마을로 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워낙 외진 곳이었어 갖고. 근데 이제 그 영어 좀 하던 친구는 너 못 갈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여기서 쉬고 가라. 하루 자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제가 이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럴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말 그대로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게 어찌 보면 작은 사고가 아니었는데 다행히 어디 다친 데가 없었어요. 뭐 어디 하나라도 부러졌어 봐. 진짜 큰일 났을 텐데요. 근데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감기 기운이 있고 열도 올라왔는데 뭐 부러지진 않았지만 막 어디 긁히고 막 찰과상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굴렀으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니까 염증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순간이라 또 사진은 없어요. 이제 도시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숙박을 또 해요. 그래서 여기가 그때 프랑스에 이어서 또 정말 비싼 숙박 중에 한 군데였는데 심지어 이제 뭐 호텔이었어요. 뭐 제가 보기엔 모텔이었지만 뭐 호스텔 이런 거 도미토리 이런 거 뭐 잡을 그런 여력이 안 돼갖고 급하게 이제 숙소를 잡아놓고 약국을 갔는데 일단 이게 모로코는 아무래도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보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어를 먼저 하지 영어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사랑 제가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진짜 제가 막 머리 잡고 막 열이 나고 막 배도 속도 아프고 막 으슬으슬하고 막 온 바디랭귀지를 해가지고 뭐 약을 사긴 샀는데 먹어도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숙소에서 좀 쉬고 제가 이제 뭐 카사블랑카 이런 데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다시 나가는 배가 예약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일단 맞춰야겠다. 내가 모로코에서 뭐 지금 약국 갔다는데 약도 안 듣는 것 같고 여기 더 있어봤자 지금 뭐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스페인 가는 거는 맞춰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또 가는 게 배가 제가 딱 시간 맞춰서 하려고 원래 여행할 때는 아침 일찍 밤늦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제주도 비행기도 그 시간에 맞춰서 가잖아요. 배도 완전 새벽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숙소에서 쉬고 한숨 자고 밤에 나왔어요. 체크아웃 해가지고 빨리 항구로 가야겠다.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때는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이게 무슨 아프리카까지 와가지고 추워서 가죽 자켓 입고 부들부들 떨면서 오토바이 타는 게 어딨어. 근데 떨면서 막 간신히 항구 갑니다. 한밤중이니까 어디 가 있을 때는 없고 그래서 제가 항구로 안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24시간 운영을 하지만 아무도 없죠. 여기서 이제 배 시간까지 좀 맞춰서 쉬다가 가야겠다 하는데 여기서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갖고 여기 앉아서 좀 졸다가 깼다가 시간을 보내다가 배를 탑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그전은 제가 저 위에 바르셀로나에서 쭉 내려왔잖아요. 근데 배는 이제 바로 그냥 위로 올라가요. 지브롤터로
근처로 올라가게 되고요. 새벽에 배 타서 아침이면 도착하거든요. 오전에 도착하는데 그 시간까지 또 잠깐 눈 좀 붙이고 한쪽 구석에서 와 진짜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4개월 여행하는 중에 가장 큰 일이었어요. 뭐 오토바이가 슬립한 것도 처음이었고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았고 하여간 이제 제가 스페인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스페인 와가지고 결국 제일 처음 한 거는 뭐냐면 병원 가는 거죠. 제가 구글 지도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또 이날 하필이면 또 주말이었어요. 응급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에는 근데 이게 무슨 병원인지 모르니까 갔는데 닫혀있고 물어 간신히 이제 약간 좀 큰 병원, 대학병원인지 뭔지 그런데 응급실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접수할 때까지만 해도 고생이었어요. 이제 스페인도 영어를 잘 안 하시니까 접수처 직원분들이 영어가 안 돼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다행히 이제 의사 선생님은 영어를 잘 하셔가지고 무사히 진료를 받았고 약 처방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 궁금증인데요. 이거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페인에서 어쨌든 접수처분들이 제가 영어가 안 되는 걸 아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내 이거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의사고 진찰만 하지 그런 거는 모른다. 그래서 가시라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접수처에서 제가 처방전 받고 비용 계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그냥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잘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결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근데 뭐 그런 건 모르고 대답을 안 했고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아. 그냥 막 잘 가래요. 안녕히 가시래요. 그래서 저 나오면서 이게 내가 왜 돈을 안 내도 되는 건가? 이게 스페인의 의료복지인가? 해서 나왔거든요. 그 이제 처방전 들고 약국 가서 약 받았는데 약국에서는 돈 냈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한동안 의문이었거든요. 이게 왜 나 진료비를 안 냈지? 근데 잠깐 건너뛰어서 제가 한국 돌아온 다음에 거의 1년 지났을 거예요. 한 1년 지나서 청구서를 받습니다. 스페인에서 우편이 왔는데 스페인어는 제가 모르고 근데 스페인에서 우편으로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건가 보다. 아는 동생 중에 스페인어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너 이거 내용 좀 확인해달라.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비용이 꽤 나왔는데 이거는 뭐 응급실이기도 했고 제가 진료 받은 거니까 돈 내야지. 이거 좀 봐줘. 어떻게 결제하면 되는지 좀 봐줘 했는데 이 동생이 얘기하는 게 형 이게 의료비는 맞긴 한데 그 내역으로 온 거긴 한데 어떻게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는 안 써 있고 그냥 그게 얼마다라고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행 나올 때는 이거 뭐지 스페인은 병원이 공짜인가 이러면서 나왔고 나중에 그 비용에 관련된 우편을 받았지만 지불 방법이나 이런 게 소개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나 나중에 스페인 다시 가면 입국하자마자 나 돈 내야 된다고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혹시 스페인 가게 되면 여행비 플러스 이거 병원비 같이 들고 다 들어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큰일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다시는 평생 유럽 못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제가 스페인 다시 들어왔습니다. 스페인 와서는 방금 제가 이제 지브롤터에서 병원 갔다가 말라가 통과해서 그라나다로 갑니다. 또 볼거리들이 여러분 혹시 알함브라의 궁전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마 익숙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기타 연주곡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곡이 있고요. 제가 관광 겸 해서 스페인은 이제 기타 공방이 많아요. 기타라는 악기가 스페인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연주자들도 정말 많으시고 기타를 이렇게 공장이 아니라 핸드메이드로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좀 구경하고 싶어서 그라나다가 또 유명하기도 하거든요. 방문해서 좀 구경도 했고요. 그 구경하는 김에 당연히 알함브라 궁전도 둘러봤고요. 또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그라나다 대성당 이런 곳들도 좀 둘러봤습니다. 다시 유럽에 오니까 또 유럽 느낌이 확 느껴지죠. 스페인으로 돌아와서는 제가 유럽에서도 막 비 때문에 고생하고 모로코에서 진짜 몸살 감기 걸려서 대박 고생을 했지만 다행히 그 이후로는 계속 날씨가 좋았어가지고 진짜 뭐 좋은 조금 휴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게 없는 게 물론 그라나다도
그렇고 이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발렌시아도 진짜 멋진 도시이고 볼거리들이 많지만 저는 여기서는 조금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여행 마무리하는 게 사실은 여행 마지막이니까 더 힘을 내서 봤어야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컨디션 조절도 하고 하느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많지 않네요. 죄송해요. 특히 이렇게 어물쩍 넘어왔지만 발렌시아 와서는 다시 이제 호스텔에 좀 머물면서 도미토리 머물면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호스텔 같은 방 친구랑 좀 친해져가지고 그 발렌시아 어디 회관에서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문예회관 같은 거겠죠. 공연도 보러 한번 가보고 또 정말 반가운 게 러시아에서 같이 오토바이 타고 일부 코스를 이제 같이 동행했던 친구를 이제 돌고 돌아 저는 저대로 이제 여행하고 이 친구대로 여행하고 발렌시아에서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여기서 한 이틀 3일 정도를 또 같이 지내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헤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여행을 했는지 서로 막 썰 풀면서 막 이런 거 있었어 저런 거 있었어 진짜 재밌는 그런 시간들도 보내고